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사주 하나를 임상심리 쪽,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신과에서 다루는 어떤 뭐 인격장애, 다중인격장애나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한 방송을 올리고, 연달아 심리학을 올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아들러를 하면 너무 그거하지 않을까라고 올릴까 말까 사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 제 유튜브를 이제 종종 봐주시고, 이제 리플도 저랑은 사실 티격태격 하면서도 조금 은연중에 친해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어요.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어쩌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죠.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의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칭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내가 똑똑하다는 어떤 인정해 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마침 아들러에서 준비했었던 부분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아들러가 푼 거랑 제가 또 명리에서 푼 거랑 그게 이제 딱 그거를 할 차례였거든요. 중간에 이제 아동 성장 과정 부분은 좀 재미가 없어서 제가 그거 하고 이제 바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계를 아들러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근데 저랑 생각이 비슷해요. 그리고 저도 명리에서 왜 굳이 남자는 이 재성은 이쪽에 있고 여자는 이쪽에 있고 이게 다를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거 좀 재밌겠구나 생각을 해서 오늘은 네 먼저 아들러의 그 발췌한 부분을 읽고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명리에서 오행에서 남자의 부분과 여자의 부분과 다르게 해석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제 나름의 또 해석을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문화는 권력 추구의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특권을 확보하려는 특정 개인과 특정 계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를 통해 노동분화가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문화가 생기게 되었다. 특권 집단인 남성에게 그 특권이 보장되었고 남성적 우위를 근거로 남성에게 유리한 노동 분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월한 위치를 점한 남성들은 유리한 것은 취하고 피하고 싶은 것은 여성에게 배정하였다. 여성의 활동 영역은 이런 식으로 확정되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문화에서 형성된 어떤 그 권력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힘이죠. 계속 누가 더 문화권에서 힘을 갖느냐, 힘을 갖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그런 권력. 제가 이따 권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해석하는 권력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도 사실 그 남성이 우월한 거는 생리적으로 타고난 그거보다는 사회에서 권력 그걸로 되다 보니 남성이 기득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노동 분할을 이루면서 이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읽을게요. 남성 우월의 역사적 기원은 결코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 남성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남성의 우월이 법률적으로 보장되기 전까지는 남성적 특권이 결코 확고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우리는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모권 시대에는 어머니, 즉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아이에 관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이 시대에는 어머니의 위치에 대한 존경이 부족의 모든 남자들에게 하나의 의무였다. 오늘날에도 일부 관습에 그 영향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는 아이들이 모든 남성을 아저씨나 삼촌으로 부르는 흥미로운 관습이 있다. 네,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한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그러므로 남성적 성격과 여성적 성격을 구분하는 것만큼 부당한 일은 없다. 우리는 권력 추구의 욕망이 성격의 구분에 의해 어떻게 충족되는지 볼 수 있다. 순종, 예속 등과 같은 여성적 특성을 통해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순종적인 아이나 반항적인 아이나 권력을 추구하지는 마찬가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종적인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보다 훨씬 더 남의 주목을 끌 수 있다. 권력 추구의 양상은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는 종종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아들러는 본인 자체가 사실은 장애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장애로 인해서 열등감을 늘 느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 최고의 이 인생이 추구하는 바는 이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열등의 반대만 뭐예요? 우월감이죠. 네, 이게 음과 양인 거예요.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이 어떤 나의 결함을 충족시키는 어떤 우월성을 내가 추구해야만 본인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해소해서 인간이 발전되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권력이라는 이거를 사용한다는 건데, 마지막 부분에서 약자도 권력이 있다라는, 네, 저도 이제 철학 공부를 하면서 그거에서 상당히 동의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권력이라고 하면 뭐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또는 어떤 그 힘이, 예, 군대에서 그 약간 무사의 느낌인 어떤 힘의 권력, 이런 걸만 생각하시잖아요. 강한 거, 예, 강한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권력을 엄밀히 따지면 나의 어떤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재주나 특기나 이걸 통해서 상대방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근데 이제 무력으로 총칼로 상대방을 굽힐 수도 있고, 돈으로 그거 할 수도 있고, 또 정치 권력으로도 그거 할 수 있지만, 흔히 이제 예쁜 여성들 보고 여성의 외모도 이제 권력이다, 그 미모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되고요.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인간의 중에서 이제 아이들, 아무 힘이 없고 그런 아이들도 다 본인의 권력이 있어요. 약한, 예, 그냥 갓난아기는 웃잖아요. 어른을 통해서. 그러면서 부모님의 어른들의 마음을 웃을 땐 너무 귀엽고, 또 울면은 또 안쓰럽고,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무기가 있고, 제가 옛날에 읽은 글에는 그 왕을 모시는 시종의 권력이라는 그런 글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옛날 왕들은 본인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이 옆에서 다 시종들이 도와주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왕이 권력자고, 그 밑에 있는 시종 이렇게 다 해주는 사람들이 노예라고 생각하지만, 그 왕은 막상 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종의 권력이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엄마들이 너무 본인에게 예속되게 아이를 키우는 거는 결국 엄마로 하여 아이가 엄마를 찾게 만드는 그런 기세가 돼요.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그게 이제 약자가 강자에게 사용하는 권력이에요. 본인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케어하는 게 도움을 주는 것 같죠. 내가 없을 때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는요, 결국 긍정적이지 않아요. 예. 인간은 타인이 없어도 본인 혼자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최선의,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약간 이제 빠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권력이라는 거는 힘을 갖고 있는 강자만의 그 권력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셔야, 네, 저기 아들러가 얘기한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네, 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음향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도 싫어하고요. 너무 남성 우월주의자도 싫어하고요. 어느 한 극단으로 있는 걸 너무 싫어해요. 남자들만 있는 세상, 여자들만 있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양이 자연스럽게 서로 조화로 이루는 게 가장 그거다고 생각하는. 남자들만 있어요. 맨날 전쟁 터지고 아주 냄새나고 시끄럽고, 여자들만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음끼리 모여있을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네네네. 그냥 양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음은 조용한데, 그 안에서의 그 궁궐에서 여자들의 어떤 그 암투 보시면 네, 알겠지만, 저는 예, 성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뭐 인종으로 좌지우지하고 무슨 뭐 사회적인 어떤 위치로 그거만큼 한심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커밍아웃을 하고, 이제 법륜도에서 보시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비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조는 여자 남자 비견으로 가고 식신상관으로 가고 이런 용어는 똑같은데 역할이 다르죠. 자, 여자도 이쪽이 재성 맞아요. 관성이고 인성이에요.
남자도 식상, 재성, 관성. 근데 이제 사회, 이걸 해석하는 사회적인 용도가 다른데, 이제 흔히들 남자한테 재성이 들어오면 여자 아니면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여자한테는 관성이면은 남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이거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고, 이거 다 맞지 않아요. 이렇게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기 그 사자 소리 들어요. 네. 여자들도 식신생재 재성 들어올 때 남자 만나고요. 남자분들도 관 들어올 때 만나는 여자 들어와요. 상대적으로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행동력이 나와서 그 행동을 통해서 여자를 재물을 취하는 거죠. 남자가 적극적으로 여자를 보면 대시하고 행동이 나가고 돈 쓰고 이런 자연스러운 이렇게 돼요. 하지만 아까 아들러가 얘기했듯이 남자가 힘을 얻는 시대에 통용되는 거예요. 옛날에 모계 사회였을 때는 여자가 오히려 권력이 있어서 남편 여러 두르고 살았죠. 이게 문화적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사상이 아니라 문화적,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닿으면 음으로 가듯이 여성이 그랬었던 시절이 있고 남성이 또 이게 계속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남성의 지위가 많이 여성이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죠. 사실 여자들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면 여자들이 훨씬 더 그거 할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조금 안쓰러워지는 건 있어요. 여자들이 너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까. 단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어떤 근육의 힘, 이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남자들보다 더 뛰어난 여자들도 있어요. 저기 그 어디더라? 스칸디나비아 그 스웨덴이나 그쪽엔 여자들의 체격이 이래서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의 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라는 게 이런 생각이 많이 무너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원래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명리학이 그거 한 시대가 거의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통용되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설명하자면 자, 남자가 어떤 여자를 봤어요. 아, 저 내 여자 만들고 싶다.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그 여자를 보면 뛰어들어서 취하나요? 남자들도 성격에 따라서 오히려 소극적인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남자들은 네, 연애 못 하겠죠. 어. 자,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여자들 있어요. 남자를 보면요, 본인의 목표. 아, 저 남자 참 괜찮다. 그럼 본인이 먼저 가서 대시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소극적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자분하고 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은 물론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신체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죠. 사실은. 그렇지만 남자보다 더 남자다운 여자들도 있고요. 여자보다 더 여성스러운 남자들도 많아요. 근데 사회에서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티를 못 냈지만 사실은 사주 구조도 몸은 생긴 것만 여자지 사주 구조가 완전 남자인 여자분이 있거든요. 그런 여자분과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소극적이고 여성스러움이 음의 기운이 많은 남자분들하고 음양이 맞는 거예요. 음양이 맞는 것과 실제로 부부로 사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양하고 양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한 가족을 이루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공동체의 궁합과, 정말 둘이 진짜, 로맨틱한 사랑을 하는 그 궁합은 분명히 다릅니다. 궁합을 보면서 무슨 한 집에서 30년 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해서 사는 그런 거예요. 안전을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그냥 둘이 별탈 없이 사는 거를 좋은 궁합이라고 봤어요. 가족이죠, 가족. 예. 어쨌든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요즘 가정의 문제도 많이 그거 되는 거죠.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희노애락에 중점을 많이 두고 그렇게 되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내 감정과 어떤 그걸 해야 되느냐. 이 두 개의 산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그런 문제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것과 내 개인의 그게 계속해서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거에 대해서 막 미치겠어요. 어떻게 한 가지 선택만 해서 100% 좋은 사람 없으나 계속 그 선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숙명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남자들의 식상은 자연스러워서 재성을 취하고 여자가 식상 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성을 친다고 딱 사주 나이가 좀 50대 60대 이렇게 사주 보시는 분들한테 여자의 식상 다자 사주를 주면 분명히 첫 말이 관을 쳐서 남편 자리가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닌데요. 틀린 거는 아닌데 여자분들의 식상 과다라는 거는 감정선이 엄청 발달된 거예요. 감정이 발달된다는 거는 즉흥적이고 안정보다는 순간순간의 어떤 뭐 유희, 쾌락 또는 어떤 그 늘 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고 싶은 어떤 그런 거 기복이 심한 거죠. 관이나 인성 쪽은 안정적인데 이쪽은 나한테서 나오는 그거기 때문에 이쪽이 과한 사람들은 사실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사주 구조가 아웃풋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식상이 과다해서 재성으로 빠지면 괜찮아요. 그래서 사회활동 활발하고 능력 있는 여자들은 식상과 재성이 그거에서 이 식상이 재성으로 이렇게 빠져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식상이 많은 사람들을 사회생활을 못하게 막아뒀을 때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예, 집에 잔소리 할 사람 자식 아니면 남편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불탈이 나는 거예요. 왜 식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을 치는지를 학술적으로 어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뭐 월이나 일지에 저기 뭐 식신상관을 두면 남편하고 안 좋다 이런 식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예. 그래서 여자도 사실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에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라는 룰만 없이 똑같이 키워져서 너 발전하고 네가 돈을 벌어서 네가 가정을 해. 여자도 가장할 수 있어 라고 키워졌으면 이 식신을 재성으로 쓰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남자가 벌어오고 여자는 살림을 해도 괜찮은 사회구조가 되면서 이 식상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구의 문제다, 사회의 문제다 이런 것보다 여자분들도 그래요. 어떨 때는 여자의 약함을 미투 같은 것도 그래요. 정말 필요한 미투도 있지만 그 본인의 그 약함을 여자의 그 사회에서의 약간 이제 여자가 사회의 약자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의 권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 그것도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자라서 대접받을 수 있는 데는 여성이라고 소리를 높이지만 막상 똑같은 책임을 쥐어졌을 때는 나는 여잔데라고 빠지는 그런 여자분들 정말 좀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의 의무나 그것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주장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이쪽이 이제 여자라고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분들도 재성, 내가 원하는 남자. 근데 여자분들이 이 식신생재하는 시기에 들어오는 남자분들은 연하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하거나 아니면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재력이나 조금 그게 많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거는 보통 그래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한테 꼼짝 못하는 건 상대적으로 그 나이 차이에서 오는 본인이 상대적으로 내가 나이가 저 사람보다 많지. 그러면서 굽혀주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우위한 젊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외모가 별로이신 분이 되게 예쁜 여자를 보고 굽히는 거는 저 여자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무기가 내가 없는 거를 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낮추게 되겠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제가 있는 거죠. 의외로 남녀 커플 중에 남자분들이 관과 인성 쪽이 강하시면 활발한 사회생활보다 집에서 왜 난 살림하는 게 좋아요 하시는 남자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회가 조금 오픈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통용되는 시대가 돼서 이분들이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사회에서 남자는 이래야 돼 해버리면 이 남자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를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살림하고 애기 키우는 게 좋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야 남자가 꿈을 원대하게 해야지 사업해야지 죽는 거죠. 자기의 습성이랑. 그리고 여자분이 엄청나게 활발하고 사회생활에서 본인의 막 성취욕이 높은 사람한테 여자는 저기 집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명식대로 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자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고 그렇게 음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그 댓글 남기신 분,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남자가 데리고 살게. 아니, 제가 제 분야 공부하는 데서만 그거 하지 전 허당이에요. 다른 분야는 하나도 몰라요. 어쨌든 저를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회가 만들어 놓은 관습에서 여자 남자 역할이 분리되면서 남자가 어찌해야 되고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 똑같은 경쟁 구도에서 두면 오히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실력을 내는 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야 된다, 어떤 이런 구조. 왜냐하면 신체가 아무래도 음과 양의 어떤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저도 어쩔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생리적인, 예, 그거라고 생각하죠. 생물학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사실은, 네, 깊게 들어가는 거고, 글쎄요, 여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만 좋아하는 여자만 있을까요? 남자분 중에서도 꾸미는 걸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다양함을 인정하는, 그 다양함 속에서 각자의 인연이 되는 사람끼리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이제 박세리 선수 요즘 노는 언니를 보면 정말 박세리 씨를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남성적이고 오빠 같고 막 챙겨주니까. 하지만 이제 박세리 씨가 본인하고 맞는 남자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그분을 케어할 수 있는 남자분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박세리 씨가 조금 이제 본인하고 성격이 조금 반대되는 어떤, 근데 또 센 여자들은 본인보다 센 남자를 원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남자는 없으니까, 정말로 결혼을 하려면 본인의 기운보다는 조금 음의 기운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그걸 하겠지만, 굳이 그런 사람 안 나타나면 결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싶은 거죠. 아니, 뭐, 사랑을 남자라고 뭐 여자 꼭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남자분들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남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주고받는 거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받고 뭐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다, 교류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자는 어때야 되고 남자는 어때야 돼, 요게 조금은 깨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힘이 없고 근력이 약하고 신체 구조상 조금은 뭐 그럴 수 있고, 아무래도 위험에 조금 더 노출되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은 높지만, 그래도 사회 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요즘은 그런 비율도 옛날보다는 그거하고 또, 네,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요즘 남자들은 이렇게 좀 약하던데, 어쨌든 여자분들은 운동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산으로 가네요, 또. 준비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어떤, 뭐, 이렇게 그거를 쓰지 않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의 어떤 논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어떤 성별, 인종, 나이,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위치, 그 사람의 어떤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시대가 사실은 조금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점점 아마 될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건 균형이죠. 조화. 오행들도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이 남녀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모든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조화롭게 가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음과 양은 공존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